네, 안녕하세요. 저 육상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의료보험과 그다음에 의료보험 우리가 정부와 주에서 주어질 수 있는 혜택 프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메디케어, 그다음에 메디케이드, 그다음에 MSP라고 그래가지고 메디케어 세이빙 플랜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그것도 말씀드리지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제가 비록 그 SSA의 페더럴 임플로이로 있지만 제가 이쪽 부분을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IT 쪽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이쪽은 제가 스스로 공부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발표하는 내용들이 우리 에이전시 SSA를 대표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제가 우리 저 페더럴 웹사이트에서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메디케어 이제 65세가 이상 되시면은 누구나 미국 시민권자하고 영주권자가 등록해야 되는 메디케어 노령 의료보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MSP 메디컬 세이빙 플랜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이제 우리가 메디케어 정부나 주에서 보조해주는 그런 플랜들을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메디케이드는 메디케어하고 다르게 메디케이드는 어떤 주로 인컴에 제한이 있습니다. 인컴에 제한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연령 제한이 65세 이상이 아니라 모든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다 해당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롱텀 케어,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시니어 메디케이드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어디 저 너시홈이나 이런데 갔을 경우에 주로 이제 부동산이 어떻게 처리돼야 되느냐, 그 다음에 자기가 받고 있는 그런 인컴, 그러니까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 인컴 그것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들을 꼭 좀 아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4가지 정도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요, 사전에 메디케이드 가시기 전에 바로 파트 A, 파트 B, 파트 D 이런 말이 나오면 무슨 뜻인지 모르실 분이 많아서 사전에 미리 약간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파트 A라는 것은요, 파트 A, 파트 B가 페더럴에서 하는 관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메디케어를 든다고 하면, 등록을 한다고 하면 파트 A, 파트 B를 드는 겁니다. 딱 2가지만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파트 A라는 것은요, 병원에 입원을 할 때, 이게 인페이션트라고 그러죠. 병원을 입원을 할 때 파트 A 보험 적용을 받고, 파트 B라는 거는 우리가 병원에 자주 가죠. 이게 의사를 만나고 처방약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또 디렉션을 받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그게 파트 B입니다. 그 다음에 파트 D라는 건요, 드럭이에요. 약입니다. 이것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개인 컴퍼니가 보험을 제공하는 것이에요. 가이드라인은 정부에서 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입할 때는 개인 컴퍼니에다가 가입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외우십시오. 파트 A를 거꾸로 하면 아파가 되죠. 많이 아플 때 가는 병원 입원할 때 한 거를 파트 A라고 그러고, 파트 B는요, B는 우리가 빈번히 간다. 병원을 빈번히 간다 할 때 파트 B라 생각해가지고 우리 주로 이제 패밀리 닥터 만나는 거, 그것이 해당됩니다. 파트 D는 이제 드럭이니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파트 A, B를 메디갭이라는 게 있는데, 메디갭이라는 건 뭐냐면 파트 A, B를 들고 난 사람들이 들 수 있는 그런 또 추가 보험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보험이 있는 데다가 보험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을 들었어도 거기에 주어지는 그런 본인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그거를 다시 메디캡을 들므로써 또 이제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 플랜이 한 11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다음에 파트 C는 뭐냐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파트 A, B를 합쳐가지고 묶어서 정부가 어떤 디렉션을 내렸냐면은 개인 회사에다가 말이죠. 메디컬 그룹에다가
AB를 충족을 충분히 하고 AB 이상으로 당신들이 개인 회사가 이거를 맡아서 운영해봐라 해가지고 준 거거든요. 그래서 C는 AB를 합치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C가 사람들을 많이 모집을 하기 위해서 파트 D를 무료로 이렇게 포함을 시킵니다. 어떤 경우는 이제 또 덴탈이나 비전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파트 C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 AB를 합친 것이 파트 C다. 일단 여기서는 이렇게 보십시오. 그 다음에 메디케이드는 메디는 이게 의료라는 얘기죠. 에이드는 뭐냐면 도움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주정부에서 연방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그 다음에 스테이트가 이것을 이제 돈을 자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스테이트가 부자인 스테이트는 혜택을 좀 많이 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 스테이트 자체 내로 또 이제 이렇게 법을 만들어 가지고 정부에서 지원한 거 플러스 주 정부에서 지원한 걸 해가지고 메디케이드 이걸 만들어서 헬스 인수를 만들어서 운영하게 됩니다. 이것도 나중에는 이제 MCO라는 게 있는데 Managed Care Organization이라고 여기 메디케이드도 이제 주에서 MCO 그러니까 뭡니까 개인 메디컬 그룹을 선정을 해서 개인들한테 선정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메디케어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이거 알아봤고요. 그러면 메디케어를 이제 우리가 들 수 있는 조건이 어떤 거냐? 일단은 미국 시민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미국 시민이거나 영주권자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전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번 시간에 은퇴연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40크레딧 이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이로는 65세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런 경우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스파우셜 베네핏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뭡니까 저쪽에 은퇴연금 그것도 스파우셜 베네핏입니다. 스파우셜 베네핏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40크레딧을 할 때 부부 둘 중에 한 사람만 하도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스파우셜 베네핏이라고 이렇게 붙였고 또 그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인 현재 스파우저뿐만 아니라 이혼한 스파우저도 이혼한 부부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 미망인도 이렇게 스파우저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 다음에 65세 이하인 사람이 또 받을 수 있는 건데 이거는 보통 이제 21세부터 시작해서 64세에 해당되겠죠. 그러면 이제 디스빌리티가 있는 사람. 디스빌리티라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SSA에서 디스빌리티에 대해서 그러니까 장애자에 대해서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24개월, 2년이죠. 2년 동안 디스빌리티, 이 장애자 연금을 주거든요. 그 연금을 받는 24개월 이상 받으면요. 자동적으로 신청을 해도 메디케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루게릭 디지즈라 그래가지고 우리 근육 이렇게 붓고 하는 거죠. 이런 분들도 나이에 상관없이 이 보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ESRD라 그래가지고 end stage renal disease라 그래가지고요. 이거 이제 쉽게 우리 이해해서 키드니가 이렇게 투석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또 나이에 제한 없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TEL이라 그래가지고요. 이거는 터미널 일레스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도저히 고칠 수가 없는 그런 병들요. 그런 병들도 그래서 거기에 한 13가지 정도를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대부분 암에 대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65세 이하도 이 메디케어를 이렇게 들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게 뭐냐면 메디케어를 신청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뭐냐면 이미 우리가 말이죠. 어리 리타이어를 해가지고 리타이어금 받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기록상으로는 3개월에서 2개월 전에 카드가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코비드 기간이기 때문에 혹시 한 달 정도 남겨놨는데 아직까지 카드가 도착 안 했다. 그러면 한번 전화를 해보셔가지고 바로 전화할 때 그것만 소셜 시큐리티 넘버만 되면 바로 본인이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를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RRB라 그래가지고요. 레일로드 보드에서 일하는 사람들
주민들은 또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푸에르토리코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파트 A는 바로 등록이 되고 파트 B는 또 따로 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영주권자에 대해서는요, 연속적으로 최소한 5년 이상을 미국에서 거주해야 됩니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또 제가 문제를 하나 요거 좀 준비해서 드렸는데, 여기 보면요, 두 부부가 이제 살았는데, 한 허스밴드가 65세라서 지금 메디케어를 등록을 해야 되는데, 소셜 시큐리티 크레딧이 사주 크레딧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인이 62세인데 이제 40 크레딧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부인 같은 경우에는 62세니까 65세보다 낮잖아요, 작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등록을 할 수가 없게 됐죠. 그런데 65세인 남편이 이 스파우셜 베네핏을 받을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번 시간에 했던 리타이어먼트 리타이어먼트 연금 같은 경우에는 62세가 되더라도 이 사람이 계속 일을 할 경우에 배우자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일하고 있는 사람이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이 연금을 받을 때 비로소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나이가 62세만 되면 일을 계속해도 65세인 분은 바로 스포아절 베네핏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이 이제 정부 보험을 들고 있게 들 수 있죠. 그다음에 62세인 이런 분들은 회사를 다니면 회사 보험을 받을 수 있고, 근데 만약에 이분이 60세라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이때는 안 됩니다. 이때는 40 크레딧을 비록 60세에 했다 하더라도 지금 이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게 리타이어 연금 받는 그거 리타이어먼트 베네핏하고 큰 차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유튜브에도 안 나와 있고 내가 지금 어디서 찾느냐면 HHS라는 게 있어요. 이게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라는 그런 정부 부처가 있거든요. 거기에 잘 케이스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메디케어 이제 정부 프로그램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65세가 돼가지고 바로 등록하면 파트 A, B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 부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부르냐면 공식적으로 오리지널 메디케어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는요, 페더럴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이제 관장하는데 그 개념이 PPO입니다. PPO. 나중에 제가 또 PPO하고 HMO하고 구별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PPO이기 때문에 어떤 닥터나 어떤 병원이나 어떤 메디케어 의료를 제공하는 곳에는 메디케어 파트 A, B를 받는 부분은 어디든지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다. 몇 번이고 횟수도 제한 없이 갈 수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정부 프로그램이죠. 오리지널 메디케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좋은 거는 뭐냐면 내가 어떤 병원에 가가지고 진료를 받았는데 좀 의심스럽다. 내가 암 진단을 받았는데 이거 진짜 암인지 한 번 더 해보고 싶다 할 경우에 PPO니까요. 다른 병원을 또 찾아가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HMO 같은 경우에 나중에 이야기하는 파트 C,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같은 경우는 그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파트 A는 뭐냐면 이제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인페이션트, 들어간다 이거죠. 환자가 들어가서 병원에 들어가서 이제 밤을 지새며 입원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일단 프리미엄 이거는 이제 보험료 내는 거죠. 월 내는 게 이거는 40 크레딧 이상인 사람은 제로입니다. 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30에서 39 크레딧을 하게 되면 이거는 보험을 사야 됩니다. 한 달에 274불을 주고 사야 되고, 그 다음에 30 크레딧을 이하로 하면 거의 500불을 내고 이걸 사야 됩니다. 이게 이제 2020년 새로운 거죠. 그래서 파트 A는 어떤 데 적용하냐면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 그 다음에 호스피스 아시죠? 테리, 그러니까 터미널 일레스인 분들이 가 계시는 곳이고, 그 다음에 너싱, 스킬드 너싱 패실리티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격 있는 너스들이 돌봐주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홈케어 헬스라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이거는 병원 의사나 스킬드 너스가 집으로 찾아와서 이렇게
진료하는 거. 그런 것들이 파트 A에 해당되고요. 그래서 이거 파트 A는 디덕터블이 1,550불입니다. 물론 1년입니다. 1년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 디덕터블이 적용되는 그 기간이 1일 입원해서 60일 입원. 그러니까 2달 동안은 이 디덕터블 이거를 내고 돈을 내지 않습니다. 디덕터블 요금만 내면 60일 동안은 돈을 안 내도 됩니다. 보험 이 파트 A에서 다 담당합니다. 그 다음에 61일에서 90일 사이에는 하루에 389불이라는 돈을 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91일에서 150일까지는 778일을 내게 되는데 하루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60일 60데이 라이프타임 리저브 데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평생에 한 번 91일에서 150일까지 요걸 내게 돼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걸 바로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0일에서 바로 90일 이상에서 바로 이걸 적용하는 거거든요. 이게 한번 쓰고 나면 이걸 한번 쓰고 나면 91일에서 150일 한번 쓰고 나면 150일에 해당되는 이 자기가 모든 페이를 내야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파트 A가 그렇게 되고 파트 B는 이제 아웃페이션트라 그래가지고 아웃은 밖이죠. 환자가 밖에서 이제 케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패밀리 닥터라고 그러죠. 패밀리 닥터를 찾아가서 이제 우리가 뭡니까 서비스 받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뭡니까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그 의료 서비스들 있죠. 뭐 백신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고, 그 다음에 그 메모그램 같은 거 스크리닝 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앰뷸런스도 이게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메디컬 이퀴프먼트, 그다음에 예를 들면 뭐 산소 마스크, 산소 그런 거라든가, 그다음에 휠체어, 그다음에 병원에서 사용하는 침대료 이런 것들이 다 파트 B에 해당된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프리미엄이 170.10입니다. 이게 사실 나중에 가면 이야기하지만 이게 보통 월급이 이제 18만 불 이하인 사람들, 이 사람들 보통 이제 여기에 해당될 텐데 부부가 이제 170.10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이 그 임금이 더 이상 되면 나중에 나오지만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좀 더 비싸지거든요. 그 다음에 디덕터블 요거는 1년에 233불이고요. 그 다음에 코인슈런스가 20%고,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 정부 파트 B에서 정부에서 80%를 내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20%를 부담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파트 그러니까 정부 오리지널 메디케어를 우리가 이제 돈 내는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면 무슨 얘기냐면 파트 A라는 거는 이제 돈 내는 사람이 있고 안 내는 사람이 있죠. 크레딧을 40을 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제가 이렇게 갈라로 쳤습니다. 내는 사람도 있고 안 내는 사람도 있다. 그 다음에 파트 B는 누구나 170.10을 내는데 인컴이 높은 사람은 이보다 더 많이 낸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파트 D는 드럭인데 요거는 그 뭡니까? 우리가 개인 회사에서 누구나 이거는 사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메디갭이라는 것은 이거는 자유의지입니다. 자기가 사고 싶으면 사고 안 사도 뭐 정부에서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엑스트라 헬프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마이너스죠. 요거는 정부에서 주는 혜택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부에 오리지널 메디케어 이거를 신청하면 등록기관에 신청을 하고 나면은 당신이 신청을 했습니다 하고 그 편지가 오고요. 그 다음에 엑스트라 헬프를 드럭입니다. 드럭 이게 드럭을 뭡니까 약을 혜택 주는 그런 지원서가 신청서입니다. 거기에 읽어보시고 인컴이 거기에 해당되시면 요걸 작성해서 내면 자동적으로 하는데 베네핏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온라인으로도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요 메디케어 요거를 온라인으로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이제 이게 제가 온라인으로 안 하고 직접 이제 그 오피스를 우리는 그거를 SSA F5라고 하는데 필드 오피스라 이렇게 부릅니다. F5에 가셔서 이제 미리 뭡니까 서류를 준비해 가셔가지고 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트 A, B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요 뭐냐면 정부 오리지널 메디케어 거는 이제 설명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다시 파트 A, B를 합쳐가지고 말이죠. 메디컬 그룹에다가 A, B를 꼭 준수를 하고 그 다음에 더 베네핏을 좋게 해서
당신들이 이 정부 뭡니까 메디케어를 관리해보라 해가지고 개인 그 메디컬 그룹에다가 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냐면 파트 C라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제 거기 여기는 보면 대략 이제 코페이가 있습니다. 코페이도 있고 코인 인슈런스 있고. 그러니까 코페이 픽스드 그러니까 일정 금액의 그 코페이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는 필히 네트워크에 가입된 의사나 병원들에만 여기 계신 분은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 병원에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이렇게 이제 그 프리미엄 베이스로 보면 그래서요 파트 C 그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에서 파트 AB는 이제 정부에서 준 거죠. 이렇게 메디컬 그룹에다가 준 거고 D와 그러니까 파트 D 드럭하고 덴탈하고 비전은 어떤 그 뭐야 보험회사에서는 그러니까 메디컬 그룹에서는 이것들을 제공하는 데가 있고 뭐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나중에 보험회사 선택하실 때 이것을 체크하셔야 돼요. 파트 D가 있는지 덴탈이 있는지 비전이 있는지 뭐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파트 A, B를 가입하게 되면 보충보험 든다는 거요. 이거는 들 수가 없습니다. 여기 파트 C에 들어오면. 이거는 만약에 파트 C가 파트 A, B를 가입하고 좀 바로 또 파트 C로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때 넘어갈 때는 반드시 메디캡이 만약에 들었다면 이거를 취소하십시오. 안 들면 보험회사에서 그냥 또 돈을 빼갈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완전히 취소를 하시고. 그래서 프리미엄 베이스로 이제 우리가 이거를 본다 그러면 그 파트 C에 조금 보통 제로라고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제로는 아니고요. 이것들이 많이 들어있으면 이 파트 C에서 별도로 돈을 좀 받고 그 다음에 파트 D는 정부에서 받는 거니까 그대로 받고 그러니까 파트 C를 들었어도 그 다음에 정부 보험을 들었어도 그 나중에 리타이어 하신 분들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 연금 받지 않습니까? 그 명세서 보면 이것들이 빠져나간 게 있을 거예요. 그거 보면 아시고. 그 다음에 파트 D는 이제 자기가 이제 들어야 되는 거니까 이것도 만약에 파트 C 의료보험에서 들어준다 그러면 이건 들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걸 중간에 이렇게 했고 또 마찬가지로 엑스트라 헬프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그 보조금도 이것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파트 D에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건 개인 회사에다가 이제 그 보험을 신청한다는 거야 그랬죠. 그래서 A, B를 들고 난 다음에 6개월 이내에 이거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6개월 넘기게 되면 한 달에 1%의 보험료가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이거는 평생 따라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셔널 베이스드 패밀리 베네피셔리 프리미엄인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 미국의 전 평균이 약보험의 전 평균이 2020년도에 33.37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요거의 1%니까 한 달에. 그래서 1년이면 요거는 한 4불 정도 더 내는 거죠. 그런데 이거 한번 이거 연기했다 그러면 1%만 되는 게 아니라 조금 딜레이 했다 그러면요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잠깐 10% 1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들어오고 안 들어도 된다. 그래서 이 페널티는요, 개인 회사가 가져가는 게 아니고, 보험회사 가져가는 게 아니고, 정부가 가져가는 거예요, 정부가.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평생 따라다니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정확하게 메디케어 등록하고 나서 바로 파트 D를 6개월 이내에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기간을 준수하더라도 만약에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보험이 이게 드럭 플랜이 없다 그러면 63일 이내에 2달 이내에 가입하셔야 돼요. 파트 D를 사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되고 파트 B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LSB라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리미티드 인컴 서브시디라 그래가지고 우리 제한된 인컴이 있는 사람 있죠. 로 인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익스트라 헬프 플랜을 주 정부로부터 이제 드럭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바로 설명드리면 그거는 이제 AB를 이제 등록하고 나서 등록하면 바로 메일로 올 겁니다. 요 익스트라 헬프에 대해서 안내를 하면서 당신이 이게 해당되면 하시오 이렇게 오는데 거기서 보면요 조건이 우리 미국의 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컴바인드 인컴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현재 받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세이빙 어카운트에 있는 것, 투자한 것들, 그 다음에 부동산 이런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뭐냐면 1년에 3,950불의 그 인컴이 있는 사람, 이하 있는 사람이죠. 이하 있는 사람은 부부일 경우에 부부일 경우에 그렇고요. 싱글일 경우에 15,510불 이하를 받으면 이제 베네핏이 주어지는데 이럴 경우에 말이죠. 베네핏이 약에 보면 제네릭이 있고 브랜드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제네릭은요. 상용화된 그런 약이에요. 브랜디드는요. 나온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좀 비싼 약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몇천 불 가는 것도 있고 몇백 불 가는 것도 있고 그러면 브랜디드로 한참 있다가 보통 제네릭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제네릭 같은 경우는 3불 9호면 뭐든지 살 수 있어요. 이 익스트라 헬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베네핏으로. 그 다음에 브랜디드도 9불 8호를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예외가 있는데요. SSI 이건 이제 생활 보조비 받는 거예요. 생활 보조비 받는 그런 분들. 다음에 제가 제3편에서 요거에 대한 자격이라든가 그 여건들 이렇게 말씀드릴 텐데 SSI를 받거나 그 다음에 메디케이드에 벌써 받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이 익스트라 헬프가 이 사람들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는 예외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별도로 메디케이드나 SSI 받는 사람은 이거 신청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거는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신청할 수 있고요. 만약에 도중에 그렇다 그런 상황이 생기면 원래는 우리가 메디케이드 A, B 제일 처음에 신청할 때 신청하고 나면 요걸 신청하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여기 컴바인드 인컴을 측정할 때 자기 집은 뺍니다. 부동산이라 그랬죠 여기요. 네, 자기 살고 있는 집은 빼고요. 그 다음에 차 한 대는 뺍니다. 그 다음에 퍼스널 포지션 이건 뭐냐면 우리 그 기금속 이런 것도 다 뺍니다. 그 다음에 라이프 인슈런스 이것도 빼고요. 그 다음에 우리 묘지, 그 다음에 묘지 계약한 거, 돈 이렇게 이렇게 미리 저당하고 이래 가지고 계약한 거 있죠. 그런 것도 다 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사실은 도넛 홀이라는 것 때문에 제가 이거를 작성했는데요. 이거 이제 드럭의 우리가 이제 정부 파트 D를 들고 나면 이런 단계를 밟아서 우리가 병원 약값을 지불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디덕터블이 480불입니다. 이게 맥시멈 올해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초기에 이제 여기에 디덕터블에 따라서 480불을 이렇게 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480불에서 4,430불까지는 이제 여기 코페이먼트라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코페이를 이제 내는 거죠. 코페이는 이제 약보험 약관에 보면 내가 부담해야 될 거, 그 다음에 의료보험 회사가 부담해야 될 거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보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4,430불을 다 지나고 나면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뭐 4,430불을 쓰려고 이게 아니고요. 내가 쓴 거, 그 다음에 의료보험에서 준 거, 요거를 다 더해서 이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비싼 약을 사면 이게 빨리 올 수도 있죠. 근데 보통 통계상에 의하면 한 7, 80%는 요 두 단계에서 거친다고. 그러니까 요 정보다 밑에 약값을 지불한다는 거죠. 이만큼 안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보다 더 많이 쓰는 경우에는 이제 도넛 홀이라는 거 들어가는데요. 이게 4,430불에서 7,050불 그 사이에는 이게 뭡니까? 본인이 거의 부담하는 겁니다. 25%, 100%요 사이에 본인이 거의 많이 부담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카버리지 갭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는 하나의 보험에 싱크홀이 생긴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고요. 여기에 여기까지 안 들어가도록 이제 노력해야 되고 여기 안 들어가려 하면은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네릭이 훨씬 싸잖아요. 브랜디드에서 약에서 제네릭 상용화된 약으로 바꾸는 그런 방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지났다, 7,050불이 지났다. 그러면 그때는요, 캐타스트로픽 커버리지를 하고 이거는 무슨 캐타스트로픽이라면 재앙 이런 것이요. 이런 시리어스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험회사에서 거의 100% 다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룰이 지금 메디케어의 드럭 플랜의 그 룰인데 요거의 예외가 뭐냐 ACA라고요. Affordable Care Act. 요거는 오바마 케어.
오바마 케어 같은 경우에는 요 룰을 적용하지 않고 또 익스트라 헬프를 정부에서 받는 사람들도 요 룰을 적용하지 않죠. 그거는 3불 뭐 9호에서 8불 9호면 다 약값이 해결되니까요. 자,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사람들이 HMO, 그 다음에 PPO, 요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궁금해하기도 하고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은데 제가 한번 이거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다이어그램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정부 AB 있잖아요. 정부 오리지널 플랜하고 그 다음에 파트 C 요거 이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요거 하고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민간에 메디컬 그룹에다 넘긴 게 파트 C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걸 이제 이해하실 때 여기서 이제 PPO하고 HMO가 뭐냐, 그게 어떻게 다르냐, 그걸 제가 설명드리겠죠. 그래서요, 어디든지 마찬가지로 내가 하고 있는 내가 어디에 지금 존재하고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I라 써놨죠. 이게 자기가 있는 중심 위치입니다. 자, 그러면 PPO 같은 경우는 내가 중심에 여기 있고 저 정부 페더럴의 AB를 제가 이제 보험에 들어가지고 쓰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필요에 의해서 파트 D나 메디갭이나 덴탈이나 비전 같은 거를 보험을 삽니다. 뭐 이거 안 사도 되는 거죠. 안 사도 되는 거지만 일단은 필요해서 산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돼서 그 다음에 내가 내 스스로 내 몸을 관리하는 겁니다. 이제 닥터를 자기 마음대로 뭐 몇 번이고 만날 수 있고 병원도 몇 번으로 아무 병원에나 갈 수 있고 물론 정부보험 오리지널 메디케어를 받는 그런 병원이나 그런 의사가 되겠죠. 그런데 거의 뭐 미국에서는 다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주가 달라도 이거는 여기서 내가 살다 아니 여행을 가서 플로리다 가서 병원에 가야 돼. 이거 하면 아무 데나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자기가 자기 몸을 그대로 갈 수 없으니까 여기 이제 점으로 해가지고 이게 프라이머리 피지션, 그러니까 뭐냐면 요거 이제 패밀리 닥터로 얘기하면 되겠죠. 패밀리 닥터 하나 두셔가지고 이렇게 상의를 하면서 요 패밀리 닥터 를 받아서 병원을 찾아가면 죄송합니다.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파트 C, 요 HMO요. HMO는 메디컬 그룹에 이제 그렇게 정부에다가 그 가이드라인을 주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룹을 형성합니다. 그러면 메디컬 그룹에서는요, 각 인슈런스 컴퍼니가 있을 거예요. 그 인슈런스 컴퍼니에 이제 계약을 해서 이제 이 인슈런스 컴퍼니가 인슈런스를 이제 여기다가 제공을 하면 이 사람들은 고객들한테 우리 이러이러한 인슈런스 있다 하고 이제 펼쳐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그거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어디 있느냐 하면 메디컬 그룹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메디컬 그룹에서 내 건강을 책임지고 합니다. 그럼 메디컬 그룹에서는요, 패밀리 닥터를 선정하게 해요. 그래서 이 패밀리 닥터는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또 바꿀 수 있습니다. 메디컬 그룹에서 뭐 내가 이 사람 마음에 안 드는데 계속 해라 이렇게 이런 얘기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기록상으로는 한 달 이후에는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찾아가서 진료를 받고 또 진료 결과를 이제 메디컬 그룹에 이야기하면 이제 리퍼럴을 받아서 이제 추천하는 그 병원에 갑니다. 제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고 메디컬 그룹에 이제 성인이 떨어져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디컬 그룹을 고를 때는 컴퍼니가 커야 됩니다. 작은 데는 부도난 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제 파트 C 하실 때 인원도 많고 그런 분을 찾으면 되겠죠. 메릴랜드에는 한 7개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그룹이. 카이저 이런 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다음에 헬스케어인가 하여간 나중에 그거 나옵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파트 D를 이제 점으로 한 거는 뭐냐? 만약에 이게 인슈런스에다가 파트 D를 포함을 안 시켰으면 따로 사야 되고요. 덴탈과 비전도 마찬가지로. 파트 D는 거의 다 요즘에는 이제 파트 여기 C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덴탈하고 비전은 안 돼 있죠. 자, 그런 개념. 그러니까 요거는 자유의지가 마음대로 있다. 요거는 자유의지가 마음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제가 재진료, 예를 들어서 어떤 암 판정을 받았는데 나 이거 다른 데 가서 다음 병원에 가서 해볼래. 이렇게 하려면 메디컬 그룹에 있는 사람들하고 좀 옥시각신 해야겠죠. 메디컬 그룹에서는 될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을 방지하려고 할 테니까. 자기들이 돈을 내는 거니까.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게 이제 프리미엄 1년에 이제 우리 인컴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냐.
아까 전에 이제 제가 170조 1불이라고 그랬잖아요. 요거는 인컴이 조인트 텍스 리턴을 할 경우에 18만 2천 불 이하가 되면 요 돈을 내게 되고요. 그 이상이 돼가지고 22만 8천 불이면 이 돈을 내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싱글 같은 경우는 보면요. 15만 불만 받아도 한 달에 내는 그 보험료가 450불가량 됩니다. 그렇죠? 싱글이 15만 불 정도 받은 그렇게 넘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파트 B뿐만 아니라 파트 D도 이 금액은 아니지만 요거하고 똑같습니다. 체계가 임금 구간들이 되는 구간들이. 그러니까 요거는 요들은 아니죠. 요거는 파트 B에만 되지만 파트 D에 또 이거에 한 10분의 1 정도로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메디갭인데요. 메디갭이 원래 메디갭이라는 거는 정식 명칭이 아닌데 원래는 메디케어 서프리먼트 인슈런스예요. 그러니까 메디케어 서프리먼트 보충이라는 얘기죠. 보충보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메디케어를 들고 그 코 인슈런스 양이 많아가지고 이거를 다시 또 인슈런스를 들어서 부담을 좀 줄이는 그런 방법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코 페이먼트나 코 인슈런스, 디덕터블 이런 것들을 낮추기 위해서 이제 이거를 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언제 드느냐 하면 파트 B를 갖고 나서 처음 6개월 기간 동안에 들어야 됩니다. 이때 들면 좋은 점이 뭐냐면 내가 지병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이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 어떤 회사를 그 메디급 회사를 선정해서 들려고 할 때 그 회사가 처음에 이때는 그 법적으로 거부를 못 합니다. 어떤 중병이라도 받아야 돼요. 자기 가입하고 있는 사람. 이게 만약에 위반을 하게 되면 이거 주에서 큰 벌칙을 내리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넣게 되면요. 6개월 이후에 되면 이게 이제 자기 병에 따라서 보험회사가 마음대로 이제 보험료도 받을 수 있고, 안 받을 거부할 수도 있고 이런 겁니다. 이것도 메디캡도요. 이 기간에 처음 6months 이 기간에 가입 안 하게 되면 또 10%의 평생 따라다니는 10% 1년에 10%의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거 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메디갭 이게 메디케어 서플리먼트 인슈런스 보충보험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메디갭은 파트 C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 메디갭 파트 C로 들어가게 되면 메디갭을 필히 취소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메디갭은 들어오면 절대로 커버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그러니까 이 보충보험은 이거하고 오리지널 메디케어하고 같이 따라다닌다.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은 얘기고, 그 다음에 이거 이야기했네요. 6개월 그때 처음 6개월 동안에 가입해야 된다는 거고요. AB를 가입하고 나서부터. 그 다음에 이거는 가족보험이 아니라 개개인이 이 보험을 들어야 된다. 이게 우리가 단체로 드는 게 아니고 패밀리 상대로 드는 게 아니고 개개인 인디비주얼이 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컴퍼니가 말이죠. 내가 이거를 들었는데 너 건강이 나쁘니까 너 이거 안 해주겠다 해가지고 마음대로 컴퍼니 마음대로 일단 들고 나면 캔슬을 못 시키니까 이것도 법으로 강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스테이트에다가 알리면 아니 이건 그 사람들 벌칙을 받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파트 C로 우리가 그 보험을 옮기고 나서부터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내가 샀던 거를 다른 사람한테 팔거나 이렇게 하면 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메디갭에 대한 종류가 이제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자 A에서부터 지금 N까지 한 10개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사이에 공백이 있죠. 이런 것들 도중에 있다가 다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현재도 지금 2020년 부터는 C 플랜하고 F 플랜이 없어졌는데 2020년 이전에 우리 이제 이미 등록하신 분들 그분들은 지금도 이 보험을 C 플랜이나 F 플랜을 그대로 가지고 지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보험회사에서 강제로 쫓아낼 수가 없고 그대로 받아줍니다. 근데 이게 장점이 보면 말이죠. 이게 여기 보면 100%돼 있죠. 이것도 100%돼 있죠. 이게 뭐냐면 파트 B의 디덕터블입니다. 이게 233불이라고 했죠. 원래 이런 것들을 다 대줍니다. 이게 보충보험에서. 근데 이제 또 좋은 게 이게 메디갭이요. 보면
여기 보면 뭐 파트 A에 대해 100% 쭉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파셜리 이제 서로 분담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 이제 아웃 오브 파켓이라는 게 있는 건데, 이것도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웃 오브 파켓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보면 한국에 들어갔을 때 이거 뭡니까? 또 이 보험이 해당된다는 거예요. 파트 A하고 파트 B, 메디컬 오리지널 그 보험 가지고는요, 정부 보험 가지고는 한국에서 적용이 안 됩니다. 어느 나라에서 적용이 아니고 미국 내에서만 적용이 되는데, 이거는 여행할 경우에 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록에 대한 거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65세가 이제 원래 이제 65세가 됩니다. 그러면 자기 생일달로부터 3개월 전, 그 다음에 자기 생일달, 그 다음에 자기 생일달 후 3개월, 그러니까 총 7개월이죠. 7개월 동안에 등록을 하게 되면 우리는 페널티 없이 그대로 우리가 이제 평생 이 보험을 프리미엄을 내게 됩니다. 근데 딜레이 하게 되면, 늦게 되면 UUR 막론하고 이제 페널티가 평생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설명이 다 된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만약에 5월 3일 내가 생일이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2월 달부터 8월 달까지 등록 기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 5월 3일인데 5월 달 지나고 6월, 7월, 8월 달까지 괜찮다는 거예요. 8월 달에 8월 만에 등록을 해도 페널티 안 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앞에 3개월 동안에 자기 그 생일 그 달부터 앞에 3개월 동안에 그걸 하게 되면 보험이 언제 시작이 되냐면 자기 생일달 1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5월 1일부터 시작이 되겠죠. 5월 3일 날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5월 1일부터 보험을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뒤에 자기 생일에서 뒤에 3개월 등록할 경우에는 페널티는 없지만 언제 사용하게 되느냐, 그거는 이제 카드가 나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 늦으면 대략 2달 후에 보험카드가 오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달에서 석 달을 연체하게 되면, 늦게 등록하게 되면 석 달 후에 카드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미리 앞에 신청하는 게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니셜 인롤먼트 피리어드를 등록 기간을, 처음 등록 기간을 내가 미싱했다, 놓쳤다. 그러면요, 이거 놓쳤다 해가지고 아까 전에 8월달 이후면 놓쳤잖아요. 그 사람 같은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뭐냐면 뭐 9월달, 10월달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기다렸다가 내년도 1월 1일부터 등록을 해서 3월 30일 그 사이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는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벌써 이 사람은 뭡니까? 5월달에 있는 사람이 뭡니까? 1월달이니까 거의 6개월을 벌써 지나갔죠. 그럼 6개월에 대한 페널티가 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제 요 제너럴 인롤먼트 피리어드 1월 1일에서 3월 30일 사이에 등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미 파트 A를 등록한 사람은 그럼 파트 C로 전향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때 파트 A를 안 가지고 이때 동시에 파트 A와 파트 B를 들은 사람은 C는 할 수 없지만 들어간 일단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돼 있고, 이분 같은 경우 이런 늦게 했을 경우는 7월 1일에, 그러니까 1월 1일에 뭡니까? 만약에 신청을 했다 그러면 7월 1일에 이게 발효가 됩니다. 보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너럴 인롤먼트 피리어드, 아까 전에 놓친 사람들이 등록한다는 피어리드죠, 기간이죠. 그런 경우에 이제 1년에 한 10% 과태료가 붙는데, 평생 따라가는 붙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여기가 제너럴 피어리드를 좀 설명드리면 이제 그 기간은 이렇게 돼 있고요. 매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놓친 사람도 하지만 안 놓친 사람도 또 여기서 이제 또 할 수 있습니다. 이쪽 4월달 되면 4월달에 뭘 할 수 있느냐면, 그러니까 이제 파트 C에서 파트 C로 또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파트, 뭔가 내가 예를 들어서 카이지에 있다가 헬스케어로 바꾸고 싶다. 헬스케어에 있다가 카이지로 바꾸고 싶다. 이렇게 그 컴퍼니 파트 C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오리지널 그 메디케어 정부 보험을 가지고 있다가 파트 C로 또 바꿀 수 있는 그런 이거 다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것도 그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그 뭡니까 이니셜 피리드를 놓친 사람들, 이니셜 일먼트 피리드를 놓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바로 신청하는 그 달 첫째 날부터 보험이 되는 겁니다. 이거 7월 1일부터 되는 게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가 페널티 예외가 있습니다. 여기는 SEP를 써 우리가 이름을 썼는데 페널티 예외인 사람들은 스페셜 인롤먼트 피어리드예요. 만약에 이사를 가게 된다. 또 자기 사는 상황이 바뀌어져 가지고 다시 등록을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65세 이상 넘어서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때 그 사람 회사 보험으로 가입했을 때 정부 보험 이걸 가입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이제 그 회사에서 나와서 리타이어를 할 때 가입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외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래서 또 한 가지 하나의 여기 이제 만능인데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오픈 인롤먼트 피어리드. 이게 뭐냐면 매 1년에 이제 이거는 한 번 있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보험을 종류를 바꿀 수 있는 기간은 4월 달과 10월 달, 10월 15일에서 12월 7일 이때가 됩니다. 그때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여간 이거는 설명 안 해도 되고요. 그 대신에 이제 이쪽에 신청을 하게 되면 이거는 내년도 1월 1일부터 이제 발효가 되는 거죠. 보험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여기 기간에 꼭 바꿀 수 있는 보험 같은 거 이 보험 이 회사가 좋다, 저 회사 좋다 하는데 바꾸면 되고요. 그다음에 정부 보험에서 그 개인 보험 그러니까 메디컬 어드밴티지 그다음에 어드밴티지에서 정부 보험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기간. 자, 그다음에 이제 이게 스페셜 인롤먼트 피리드죠.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니셜 그러니까 인롤먼트 피리드에서 제일 처음에 65세 된 때 등록을 안 했는데 이제 그때 페널티 없이 등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사를 한다는 사람. 그 다음에 자기 상태가 바뀌었습니다. SSI가 예를 들어 취소가 됐다. 메디케이드가 취소가 됐다. 그 다음에 자기가 디스빌리티가 됐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그때는 여기서 이제 벌금 무기지, 과태료 무기지 않고 그때 이제 체인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식으로 리타이어먼트를 신청했을 경우에도 그러니까 리타이어먼트 여기는 말이죠. 자기가 보험을 회사로부터 받고 이제 리타이어먼트 했을 때 그거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PD E폼, CMSL 이 폼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리타이어먼트 그러니까 개인 회사를 다녔을 경우에 무슨 얘기냐면요. 개인 회사에서 의료보험을 제공을 하잖아요. 사보험을 제공하잖아요. 그때 그 보험이 PD 그룹 헬스케어에 해당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안 되면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65세 넘어서 직장을 다녀야 되고 할 경우에 내가 받고 있는 개인 회사 보험이 GHP냐 그룹 헬스케어에 플랜에 해당되느냐 그거를 꼭 HR에다가 물으셔가지고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어떤 보면은 20명 이상이면 되고 20명 이하면 안 되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대략 20명 되면 GHP 플랜에 해당될 수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한 것이지 법적으로는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타이어 했을 경우에 부부가 한쪽이라도 만약에 이런 GHP 커버리지 보험을 가지고 있으면 이때 이제 신청해도 스페셜 피리어드가 신청해도 벌금 물지 않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직장을 다니면서 제가 이제 HSA 이거는 헬스 세이빙 어카운트라 그래가지고 이게 상당히 베네핏이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또 말씀드립니다. FSH하고 비교해서. 그래서 이걸 6개월 전에 등록하기 6개월 전에 이거를 스탑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뭐냐면 법을 위반하는 거기 때문에 요걸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 위반하게 되면 이게 또 페널티가 물게 되고 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이제 인플로이가 끝난다든가, 그 다음에 제가 자기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보험이 끝났을 경우에는 8개월 안에 요거를 이제 등록해야 됩니다. 그러면 9개월, 10개월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그것도 페널티가 붙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파트 D가 없을 경우에는 63일 안에 파트 D 드럭 약 보험을 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제 여기는 이제 요것만 하시면 돼요. 그냥 스페셜 일먼트 그러니까 리타이어 하는데 회사로부터 이제 회사를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리타이어 했을 경우에 우리가 이제 뭡니까 정부 메디케어 파트 A, 파트 B 하고 이제 드럭 이런 걸 신청을 하잖아요. 그때 요 두 서류를 여기 이제 제가 다 해놨는데 그 두 서류를 필히 제출해가지고 하면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이 직장을 어느 데를 다니고 이런 자격 요건이 되는구나 하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뭡니까 그 페널티를 면제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서류를 필히 작성을 해야 된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인컴 텍스가 필요할 수 있고, 페이스타입, 그 사람에 따라서 이제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이제 필요한 것들, 서류들, 그러니까 그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등록할 경우에, 왜냐하면 직장을 그만두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상당한 기간이 한 2, 3년 더 일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제가 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이미 다 이야기했던 것들이라서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우리가 기억할 거는 4월달하고 그다음에 10월달 요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때는 자기가 이미 등록했던 사람들은 언제든지 플랜을 바꿀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메디케어를 취소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프리미엄이 너무 크다. 난 차라리 사보험 드리는 게 낫겠다. 이런 사람들이 취소할 수 있겠죠. 인컴이 아주 높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런 폼에 의해서 그 다음에 내가 외국에 장기 체류를 하고 아니면 미국에 거의 의료보험 혜택을 안 받겠다. 그러면 계속 뭡니까 의료보험비를 파트 B 값 170불 한 달에 이렇게 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럴 경우라고 생각이 되면 이제 이렇게 요 폼을 사용해서 취소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다시 이제 입국하게 되면 이제 페널티가 묻는 거죠. 그 사이에 등록 안 했던 기간 동안 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메디케어 수프림 여기에 메디갭이죠. 메디갭과 어드밴티지 파트 C와의 구별을 받는데요. 다 설명한 겁니다. 의사하고 병원을 여기는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거고요. 여기는 네트워크에 국한되어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는 리퍼럴 필요 없다는 거고요. 여기는 리퍼럴이 있어야 된다. 네트워크에 있는 그런 스페셜 닥터 찾아가야 된다. 이건 네트워크 여기는 필요가 없다. 이거는 이거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다음에 인롤먼트 같은 경우에 이거는 이제 파트 B를 살 때 65세 될 때 이제 그때 바로 사야 된다. 이거는 그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트도 보면 이제 여기는 파트 B하고 이제 이거 메디캡 비용이 추가가 되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게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개인 회사가 이제 파트 B를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다른 것들을 더해서 비전이라든가 덴탈인 걸 더해가지고 여기 재료로 나와 있지만 페이 로우일 수 있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거 실제로 가보니까 거의 좋은 데는 100불 받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롭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완전히 별도다. 그리고 여기는 커버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거 또 다른 뷰에서 이제 본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게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는 2번 오픈 피리어드 했겠죠. 4월달하고 10월달. 그 다음에 여기에 메디케어 스프레, 그러니까, 메디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한 번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 상황에 따라서 이제 왔다 갔다 할 경우에는 물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프리미엄은 이제 회사마다 다르다. 이게 제로도 있긴 하지만 조금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프리미엄에 따라 다르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뭡니까? 프리미엄 있는 거죠. 보통. 그 다음에 여기는 파트 B의 디덕터블 같은 경우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이제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파트 C나 파트 F를 하면 이제 디덕티브를 다 대주니까 그렇죠. 이거 메디갭의 파트 C, 파트 F 이야기합니다. 지금 없어졌다 그랬죠. 지금 20년부터는. 자, 그 다음에 프리미엄은 둘 다 이제 파트 B에서 이제 페이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드롭은 어드밴티지에서는 카버 해줄 수 있고 안 해줄 수 있다. 여기는 정부 부문에서니까 메디케이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비전 같은 것도 물론 안 되고 여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건 네트워크로 묶여져 있고 이건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스탠다드자이드가 안 돼 있고 이건 페더럴에서 스탠다드자이드가 돼 가지고 회사는 달라가지고 돈은 프리미엄은 달라도 그 받는 혜택은 똑같습니다. 그건 바뀔 수가 없는 그걸 지나도 그러니까 스테이트가 달라도 그 다음에 카운티가 달라도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코페이하고 코인슈런스는 여기도 다 있고 여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지금까지 이제 들으신 거 가지고 오늘 이제 실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상위시는 노령의료보험 가입기간이 65세 20년 3월에 파트 A만 등록하고 파트 B는 하지 않고 22년 1월에 22개월 늦게 가입했다. 그러니까 이런 분 같은 경우에요. 22개월 늦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파트 A는 공짜라니까 가입하고 파트 B는 말이죠. 별로 내가 아직 건강하니까 아직 안 할래 해가지고 사실 돈이 아까워서 22개월 동안 170불 하면 상당한 돈이 된다 싶어가지고 이제 가입을 안 한 모양인데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경우가 생기냐 한번 봅시다.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언제 그녀의 보험이 시작되냐? 그건 7월 1일이죠. 그렇죠? 1월 1일부터 3월 30일에 가입하기 시작해가지고 7월 1일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7월 1일에 할 수 있고요. 약보험은 언제 가입할지 이거는 4월 달에 만약에 그때 1월 달에 가입을 했다 그러면 4월 달에 이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비를 기다리는 동안 시중 의료보험을 살 수 있느냐? 이거 살 수 없습니다. 일단 정부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 시중에 있는 개인보험 이것들은 다 다시 이중으로 가입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법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늦게 가입하여 지불하는 의료보험 과태료 B는 얼마나 되느냐? 과태료 B뿐만 아니라 과태료 D도 있죠. 그 다음에 메디케어가 뭡니까? 지금 보험의 보험 그러니까 메디케어 그것도 또 과태료가 있습니다. 세 가지 과태료가 평생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파트 C 때문에 그러니까 정부 보험에 이제 그렇게 과태료 때문에 만약에 파트 C로 옮긴다고 그렇게 하면 이 파트 C로 옮길 경우에 면제가 되느냐?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과태료는 정부가 징수하는 것이 개인 회사가 징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얼마 되냐 하는 거는 다음 스크린에 제가 계산을 좀 해봤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1년에 376불이라는 돈을 더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점이 90세까지 산다고 하면 13,167불을 과태료로만 더 지불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 이거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SSA 크레딧 미자격자에게 노령 의료보험은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40 크레딧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철수 씨는 58세 미만 59세 임주권을 받고 60세 현재 SSA 노령 SSA 크레딧 35를 가지고 있다. 40이 안 된다는 거죠. 그간 자영업을 해오며 오바마 케어를 들었고 지금은 노령 의료보험을 신청하라고 한다. 철수 씨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걸 생각해보자. 첫째, 가입 시기 보험 효력 시기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이 사람은 65세에 지금 가입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1월 1일부터 1월 30일 그 사이에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부보험 이거는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보험을 사야 됩니다. 35 크레딧밖에 안 돼요. 그래서 30크레딧에서 39크레딧 같은 경우는 274불인가를 내야 된다 그랬죠. 그걸 내고 그 다음에 파트 B 보험도 내고 두 가지 나타를 내는 게 됩니다. 그런데 파트 B를 말이죠. 파트 A를 보니까 68세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65세 하면 3년이 지금 지나서 한 거잖아요. 그래서 3년에 대한
3년에 대한 페널티, 과태료가 붙습니다. 그러면 3년에다가 받는데, 과태료를 붙는데, 거기에 뭡니까? 그 3년이면 1년에 10%라 그러니까 30%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파트에이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3년을 했잖아요. 평생은 아니고 그 더블 6년 동안 그 페널티가 따라다닙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약보험도 마찬가지 페널티가 따라다니죠. 그 다음에 보충보험, 메디게 이것도 또 따라다니고 그런 과태료가 많이 징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요것도 이렇게 보면 이걸로 이제 옮긴다고 해가지고 이게 그 뭡니까 되는 그 뭐야 과태료 같은 게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분 같은 경우에 연세가 들으셔가지고 미국에 가서 의료보험 혜택 받으려면 상당한 돈이 많이 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좀 중요한 인포메이션들이 있어서 제가 이걸 예, 요거는 그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 메디케이드. 메디케이드는 뭐냐면 이제 정부에서요. 연방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주고 주 정부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인 주에서는 혜택이 좀 많고 가난한 주에서는 그 정부에서 주는 것만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보면 메릴랜드 주에 사는 사람. 우리 이제 메릴랜드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메릴랜드 주에 살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근데 이제 영주권자 마찬가지 5년 이상 계속 살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우 인컴입니다. 로우 인컴에 해당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5-year bar exception이 이제 여기에 5년 이상 안 살아도 되는 사람 경우는 21살 이하 어린이들, 그 다음에 그 뭡니까 임산부 이런 경우에는 그 5년 안 살아도 이게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은 어느 시기나 할 수 있고요. 다음 메릴랜드주 헬스 커넥션 여기 들어가면 우리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매년 리뉴얼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거기서 통지가 올 겁니다, 주에서. 당신 인컴 리포트를 다시 해라. 예를 들면 어떤 변화가 생긴 걸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하게 돼 있는데요.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불응하게 되면 이게 끊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런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뭔지 모르겠다 싶으면 이렇게 교회나 이렇게 가져오셔가지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또 대답을 드릴 수도 있고 또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이거 제대로 정부에 하라는 대로 응답 안 해가지고 여기 어렵게 얻었던 혜택들이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언제부터 적용하냐면 이건요 우리가 어플라이 한 그 달에 첫째 날부터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오래 걸린다 해도 걱정 안 해도 돼요. 지금까지 못 받았던 거 다 받을 수 있는.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한 인컴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메릴랜드 주에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어른 같은 경우에 한 달입니다. 한 달에 그 인컴이 이 정도. 가족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혜택을 받게 되면 페이가 없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메디케이드에 프리미엄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어린이하고 임산부하고의 상당한 메릴랜드 주에서는 혜택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M칩스 프리미엄이라고 그래가지고 요거는 그거예요. 여기에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또 좀 뭡니까 요거에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험료가 61불밖에 안 되니까 이건 76불이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인컴이 여기는 수준은 안 되지만 여기에 준해서 그러니까 상당히 어린이가 있는 가족들을 보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170불보다는 훨씬 작잖아요. 자, 그런 혜택이 있고요. 메릴랜드 주에서. 메릴랜드 주 그래도 다른 주에 비해서 괜찮습니다. 미시시피나 이런 데 비하면 아주 좀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혜택은 의사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거죠. 의사 가가지고 참 돈 전혀 안 내는 거. 약도 거의 프리죠. 그 다음에 병원 입원하는 거, 이머전시 다 공짜입니다. 그 다음에 임산부들, 그 다음에 패밀리 플래닝 이런 것들 전부 무료로 다 지원받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이뮤니제이션, 덴탈, 비전까지
다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뭡니까? 메디케이드 등록을 해가지고 메디케이드 자격을 얻게 되면 MCO라는 게 매니저 케어 오가니제이션이거든요. 여기를 이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이제 그 편지가 올 겁니다. 메디케이드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그래서 이제 뭡니까? 메릴랜드 주에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8개의 그 메디컬 그룹이 있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28일 내에 선택을 해서 이제 하게 됩니다. 만약에 선택 안 해지면 주에서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그냥 매겨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HMO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하나의 뭡니까? 개인 의료보험 회사를 메디컬 그룹을 택하는 경우가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혜택받을 수 있는 메디케어 세이빙 플랜이 어떤 게 있냐면요. 네 가지가 있는데 QMB라는 게 있고 LSMB가 있고 QI가 있고, QI는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LSMB2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QDWI, 요거는 장애자죠. 요거는 요거 세 개는 완전히 인컴에 대해서 월 인컴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제 결정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장애자들에 대해서 일하는 장애자들에 대해서 주는 그런 혜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 상세하게 보면 QMB 같은 경우에는요, 페더럴 포버티 레벨, 그러니까 연방 가난 지수라 그럴까요? 거기 100%에다가 플러스 20만 보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메릴랜드 주에 해당되는 겁니다. 메릴랜드 주. 다른 주는 다릅니다. 그래서 QMB를 혜택을 받게 되면 이건 거의 메디케이드 수준입니다. 뭐냐면 파트 A 프리미엄 공짜예요. 파트 B도 프리미엄 공짜입니다. 그 다음에 코페이, 코인슈런스, 디덕터블 다 대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격 요건이 월 1153불 싱글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부부 같이 살 경우에 1546불, 그 다음에 SLMB는 이제 연방 가난지수의 120%가 20불 되는데 이 금액이고, 그 다음에 커플 부부 같은 경우 이 금액이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QI라는 게 있는데 SLB2라고 그랬죠. 요거는 135%.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또 이제 여기 프리미엄 파트 B만 대준 거죠. 170불을 면제해 준다. 이것도 170불 면제해 주는 거죠. 자, 싱글은 이렇게 돼 있고, 커플 같은 거 2,080불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경우는요, 파트 B를 프리미엄을 면제시켜 주는데, FS라는 게 뭐냐면, 퍼스트 컴, 퍼스트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어떤 양을 결정해 놓고, 먼저 온 사람 선착순으로 끊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빨리 매년마다 신청을 받으니까 요거를 꼭 기억하셔가지고 세이빙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장애자 D가 디서빌리티거든요. 장애자들은 이제 이게 400%에다가 85불 돼요. 그래서 이거는 프리미엄 파트 A를 이제 면제해주는 그런 이게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인컴 구간이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여기 이제 아셋이라는 건 이거는 뭡니까? 동산, 부동산 이렇게 합쳐가지고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싱글 같은 경우는 84,000, 그러니까 커플 같은 경우는 12,600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거를 알아보고 이제 지원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롱텀 케어 인슈런스, 이제 이게 상당히 우리 시니어 분들한테 좀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자, 이제 이거는 뭐냐면 사실 그 롱텀 케어 인슈런스가 있거든요. 이런 인슈런스 컴퍼니들이 많이 파는데 그들의 목적이 이제 우리 동산 부동산 같은 것들을 뭡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메디케이드가 기본적으로 나중에 이제 또 나오지만 이게 공짜가 아닙니다. 사실은 나중에 가면 이제 자 보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롱텀 케어 인슈런스는 커스터디언 케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피지컬리 육체적으로 뭡니까 불구가 돼가지고 걷거나 그다음에 목욕하는 거, 먹는 거, 옷 입는 거, 화장실 가는 거 이런 것들이 불편하신 분들이 이제 받는 커버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메디 케어하고 다른 거죠. 그래서 코스트리안 케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미국 통계에 하면 65세 이상의 70%가 지금 이런 죽기 전에 이런 코스트리안 케어를 받고 있다. 그다음에 필요 없다는 사람이 30%다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14세에서 64세가 한 35%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경우에 해당되면 거의 보통 3년 정도는 이렇게 하시다가 돌아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코스트가 얼마나 되냐면 보통 이 메릴랜드 같은 경우에 1년에 우리가 그 뭡니까 너시공 같은 데 가면 12만 7,750불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에는 38만 거의 40만 불 돈이 이렇게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뭡니까 이건 이제 인스티튜셔널이라고 그러는데 가서 보딩, 베딩 그러니까 밥 먹는 거, 자는 거 다 거기서 해결하는 그런 경우 그러니까 너시홈이죠. 그런 데 가서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집에서 이제 받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거 한 지금 6만 불 정도 1년에 그렇게 든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롱텀 케어 메디컬 그 인슈런스가 지금 보면 이제 그 뭐냐면 인컴이 그러니까 롱텀 케어 메디컬 인슈런스 이게 이제 이게 시니어 메디케이드거든요. 그래서 인컴이 2,523불.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재산 이게 부동산 또 은행 뭐 카운트 다 합쳐가지고 2,500, 3,000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뒤에 거는 그거예요. 그 부부 합산. 앞에 거는 싱글. 그리고 이거 인컴 요거는 이제 그 개개인 그 하나 그 인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 농증케의 종류는 인스티튜셔널이라는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고 그다음 기거하면서 거기에 해결하는 거죠. 그다음 메디케이드 웨이브라고 있는데 이거는 홈 커뮤니티 베이스드 서비스예요. 그럼 이거는 집에서 받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메디케이드를 집에서 받으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레귤러 메디케이드가 해가지고 ACA 그러니까 오바마 케어죠. 거기에 대한 메디케이드 이런 세 종류로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메일로 이렇게 또 할 수도 있다.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예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싱글로 사시는 분이 인컴이 800불밖에 안 돼요. 한 달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캐시를 2만 불을 가지고 있다. 이거 조인트리로. 이게 조인트리 어카운트가 무슨 얘기냐면 부부가 같이 있을 경우에 그 같은 이름으로 두 사람 이름으로 은행 어카운트 같은 게 돼 있는 거 그런 거를 조인트리 파이낸셜 어카운트거든요. 그런 것들은 2만 불이 있을 때 이거를 각각으로 나누기 일해가지고 한 분이 10,000불, 한 분이 10,000불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이런 서비스를 받을 때는 이거를 한 사람 걸로 친다는 겁니다. 그렇게 카운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시니어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받을 수 없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은 이 사람들은요, 메디케이드를 받지 않고 그냥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게 스펜다운 한다. 이 돈이 다 쓸 때까지 이제 이 돈이 그 패시리티에서 이제 지불을 하죠. 돈을 이제 기수하고 하는데 이제 그대로 레귤러로 쓰고 이게 다 이제 고갈이 되면 이제 그때서 이제 시니어 메디케이드를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바로 롱텀 시니어 메디케이드를 신청할 수 있는 거에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장례 비용으로 이거를 펀드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게 넣었을 경우에 또 너무 많이 넣으면 그 장례 다 치르고 나서 남은 돈은 정부에 그대로 이제 기탁이 된다는 거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런 어떤 경우냐면 두 부부가 이렇게 살다가 말이죠. 한 분이 이제 우리가 너싱홈이나 이런 데 이제 들어가게 되고 한 분은 집에서 살아야 될 이런 처지에 놓을 때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두 사람이 같이 살다가 두 사람 인컴으로 모아가지고 살다가 한 분이 이렇게 거기 가게 되면 한 분이 살기가 참 힘들어질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파우절 임포블리시먼트 룰이라고 그래가지고 남아있는 그 스파우자를 가난하게 그거를 면제하게 주겠다 해가지고 페더럴 법이 만들어진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인컴에 대해서는 올라운스를 최소 2,177불에서 맥시멈 3,435불까지 이렇게 하자 하는 인컴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기준을 정했고요. 최소한 이 사이는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남아있는 아셋 그러니까 동산, 부동산 이런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미니멈 27,480불에서 137,400불까지. 그 다음에 이제 미니멈을 어떤 주에서는 50%, 어떤 100%. 이거는 말까? 무슨 얘기냐면 조인트 어셋으로 부부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뭡니까? 반반 나누자. 아니면은 100%로 한쪽으로 인정을 해주자 하는 그런 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 스파우즈 만스리 하우싱 어라운스라 그래가지고 요게 또 이제 뭡니까? 집을 유지하는데 어라운스가 얼마나 하느냐 하는 그런 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유틸리티에 대해서 이제 이게 메릴랜드주는 410불인가 이렇게 올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다 이제 혼자 남아도 기거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반면에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여기 기숙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 할 때 메디케어 리커버리 액트가 있습니다. 요거를 보시면은 여기에 썼던 비용들을 다시 정부에서 이 남아있는 부동산을 가지고 뭡니까? 클레임을 해서 정부에서 이제 메디케어 비용을 다시 환수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아까 전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문제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철수 씨하고 로스라는 여사가 멜렌주에 45년 살았는데 철수 씨가 알츠하이머 병에 걸려가지고 24시간 동안 돌봐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족들 회의 결과 남편 철수 씨를 메디케이드 펀딩 너싱 홈에 보내게 됐는데 이럴 경우에 이제 철수 씨 인컴은 2,600불이었고 그 다음에 로사 여사는 841불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 플러스 자기가 인베스트먼트 한 거 더해니까 이렇게 된 거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철수 씨라는 사람이 알츠하이머 병을 가지고 가니까 이 여사 혼자 이 집에서 못 살 수가 없잖아, 이 돈 가지고.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 하는 게 이제 아까 전에 이제 법적으로 이제 나왔잖아요. 스파우절 인포메이션먼트 룰 거기에 보면 일단 배우자 월 주거 허용비가 있습니다. 이게 645불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빨간 거는. 그 다음에 월 최저 허용비가 나왔죠. 2,177불. 그 다음 최대는 이거예요. 그 다음에 월 부유지 허용비가 유틸리티비 그걸 431불. 이렇게 이제 메릴랜드 주에서 이렇게 이제 메릴랜드 주는 요거 M장이 메릴랜드 주고요. 요거는 이제 연방에서 정해준 그런 법. 그럼 요 법에 의해서 이 남편이 2,600불을 이제 가지고 가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2,600불을 원래 너싱홈에 들어가면요 부부가 법적으로 세퍼레이션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퍼레이션이 되면 법적으로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면 철수 씨가 있는 부분 그대로 다 가지고 갑니다. 그대로 다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제 부인이 이제 혼자 이렇게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요 법을 적용해서 이제 이 로사 여사를 보호해야 되는데 그 보면 남편으로부터 인컴을 차압할 수 있는 게 얼마냐 하면 2,177불 이게 맥시멈이죠. 미니멈이죠. 여기다가 자기가 지금 480불 받고 있으니까 요걸 뺀 게 요 금액이 됩니다. 그 다음에 HOA하고 모계비 요게 이제 해가지고 요 금액이 되고요. 총 유지비가 그러니까 지금 HOA하고 지금 431불 요거 유틸리티 요거 한 게 지금 여기 나옵니다. 요 금액이 나오고요. 요거 더한 게.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집을 유지하는데 추가로 들었던 돈이 1,521불이 되고 그 집을 유지하는데 이제 들어야 될 돈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최저 생활 허용비로 이제 1,336불을 이제 남편한테부터 사실은 이제 빼앗아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댄 게 이제 이 금액이 되죠. 이 금액이 되는데 그렇죠? 이 금액으로 이제 이 여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에다가 그다음 자기가 받고 있는 게 841불이에요. 그래서 이걸 더하면 이 금액이 나옵니다. 이 금액이 이거보다 크기 때문에 이 금액 최대 허용보다 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최대 허용비 이걸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로사 여사는 이 금액을 받죠. 그러면 로사 여사는 이 금액을 받고 이 철수 씨라는 분은 2,600불 중에서 600불만 너싱홈으로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로사 여사가 그 집에서 혼자 살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그래서 메디케이드 리커버리 액트가 있는데 이거는요 돈을 리임버스 개념으로 뭡니까? 메디케이드 스포트 했던 거를 다시 환수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가 메디케이드 세이빙 플랜에서 받았던 것들은 전부 그건 예외고요. 그래서 55세 이상 되면 메디케이드를 받으시는 분들은 이 환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에스테이트 그러니까 캐시블하고 리얼 에스테이트 이런 거 전부 다 이제 환수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망자가 죽었을 때, 그 다음에 이사를 할 때, 그 다음에 프로퍼티를 팔 때, 그 다음에 그겁니까? 생활 그 상태가 환경이 바뀌었을 때 이런 게 하는데 이거를 이 일이 일어난 지 1년 이내에 이걸 환수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예외 조건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남아있는 미망이 살고 있다든가 21세 이하의 그 자녀가 살고 있다든가 그 다음에 그 뭡니까 디서빌리티에 대한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으면 그 다음에 그 시블링의 그 쉐어 이게 사촌이죠. 사촌이랑 이렇게 그 친족으로 그 이퀴티를 쉐어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건 환수를 못합니다. 자,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템포리 베네핏도 22세 이상 살고 있으면 방어 기준 살고 있으면 안 되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FSA 그러니까 65세 이하의 그 뭡니까 우리가 이제 이 베네핏은 뭐냐면 텍스 크레딧하고 덴탈 비전 히어링 이런 것들을 이제 받을 수 있는 플랜이 있는데 FSA는 플렉시블 스펜딩 어카운트라 그래가지고요. 이거는 보험에 일반 보험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반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 알아줘 보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걸 만든 건데요. FSA는 플렉시블 스펜딩 어카운트라서 인플로이하고 같이 이제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개념이 use it or losing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거를 일정 금액을 2,850불까지 이제 붙는데 이게 의료비로 다 쓰고 나서 원래는 그 뭡니까 다 이제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정부로 들어가거나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요즘에는 이게 570불까지 롤오버 다음 연도로 이제 넘어간다. 작년에 그 코비드 기간에는 전액이 다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FSA는 디펜던트 케어도 해당되고 헬스 케어도 사용할 수 있다. 근데 매력적인 거는 HSA입니다. 이거는 이제 하이 디덕티블 헬스 플랜이라 그래가지고요. 이게 보험료 그러니까 그 렌즈가 있는데 그 이제 그 미니멈 디덕티블이 1,400불 이상이고 그다음에 이거 이제 인디비주얼 할 거야. 그다음 패밀리 같은 거는 2,800불. 그리고 이제 아웃 오브 파켓이 8,400불. 그다음에 이거 패밀리 같은 경우는 17,400불. 이렇게 이 이상으로 돼 있는 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HS를 넣는데 이게 뭐가 매력이냐면은 일단 텍스 프리예요. 텍스를 이 금액에 대해서는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55세가 넘게 되면 캐치업이라 그래가지고 1,000불을 더 여기다 애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남아있는 그 금액이 의료비로 다 안 쓰더라도 매년 이거는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장기적으로 볼 때 65세에 이제 리타이어 하게 되면 그때 이제 뭡니까 페널티 없이 그 돈을 빼서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덴탈, 비전, 히어링 이런 것들로 다 이제 그 뭡니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페널티 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데 비전이나 덴탈이나 히어링 이런데 쓰기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제가 그 메디칼에 관계된 그것들을 다 이렇게 했는데 뭐 거의 다 설명한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별 그게 없을 겁니다. 제가 따로 설명할 게 없을 것 같고 자 그러면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SSA의 그 트러스트 펀드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말이죠. SSA의 트러스트 펀드가 그러니까 메디케어 그다음에 리타이어먼트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2020년 말에 2.8 트릴리언이 있었는데요. 이해에 11빌리언이 지금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있었다는 거죠. 다 쓰고 나서. 그다음에 OSADI라는 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 리타이어먼트 페이먼트는 지금 예상대로는 2033년 되면 이게 끝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스빌리티에 대한 그 혜택은 2050년 되면 자원이 거의 고갈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파트 A 부분, 이거는 2026년에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코비드 때문에요, 올해 63빌리언에서 134빌리언이 이렇게
돈이 많이 소비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파트 B하고 파트 D는 합쳐서 거의 10년 이나면 끝난다는 그런 얘기고. 그래서 이제 2033년이 되면 거의 자원이 고갈됩니다.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이렇게 해본 건데요. 이게 HI가 헬스 인슈런스예요. 헬스 인슈런스가 지금 2026에 몇 년이죠? 27년인가 이렇게 되면 자원이 고갈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받고 있는 은퇴연금, 이거는 2033년 되면 이렇게 고갈된다. 여기서 이제 인크리즈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단순히 그것 때문에 인구 증가가 그때 베이비 붐이 일어나가지고 계속 일하는 사람이 많다가 요즘에는 일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좀 사실은 재정이 앞으로 넉넉하지 못하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이상으로 그냥 마쳐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깐 질문 하나 해도 되나요? 예. 예, QMB 같은 경우에 한 사람이 인컴이 1,153불, 두 사람 인컴이 1,549불 이러면서 예. AB, 코인슈런스, 코페이먼트 다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그러면 은행 잔고는 얼마를 유지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그 밑에 나와 있죠. 잠깐만요. 제가 못 봤네. 그 밑에 나와 있어요. 잠깐요. 롱텀 케어지. 그 롱텀 케어 말고 QMB. 자, 여기 있죠. 여기 8,400, 12,600. 12,100. 예, 12,600. 여기 은행 조인트로다가 12,100이요. 12,600 여기 보입니까? 12,600. 이거를 그러면 그 먼틀리 유지 12,600까지만 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이게 이제 QMB 같은 경우에 MSA 지금 제가 그 말씀을 정확히 못 드렸는데 이거를 백 5years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 5년 후 계정까지 다 봅니다. 5년 거까지. 예. 그러니까 클리어해 놓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5년 있어야 그 혜택을 받는 거네요? 그러니까 제 얘기 무슨 얘기냐면 5년 동안에 12,600불 정도로 수준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 예를 들어서 거기서 과도하게 이 사람들이 보기에 이상하게 이거를 다른 데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경우는 그거를 인정을 하지 않죠. 불법을 넣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5만 불 있었는데 내가 12,600불을 맞추기 위해서 막 다른 데 그냥 3만 불씩 2만 불씩 이런 식으로 단으로 막 넘겼다 이거예요. 그런 흔적이 나타나면 그거는 5년 사이에 그거 정당하게 썼다고 보지 않는 거죠. 그런 걸 체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버리지로 12,600불 정도 이제 이렇게 현재 이게 있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백업 체크해서 뒤로 이제 5년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일에 이거를 이제 만약에 혜택을 봤어요. 그럼 집이 있어요, 제가. 집이 있어서 제가 만약에 죽으면 아까 그 롱텀에 관계되는 건지 이것도 그런 건지 집에서 우리가 죽으면 다 빼갑니까? 그건 아니죠. 롱텀 케어만 빼가는 거죠. 그렇죠. 예. MSP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 예외사항입니다. 그건 안 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건 괜찮아요. 이건 정부에서 그냥 주는 혜택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요. MSP라는 거는 자기 현재 월급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받는 소셜 연금 같은 거 리타이어스가 그거 합산하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현재 제가 인컴이 얼마 되느냐 그거 하는 그 인컴은 65세 이상 사람들의 그 인컴.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혜택 받는 거 5분은 빼줍니다. 빼주니까. 근데 설명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네요. 다른 부분이. 상당히 롱텀 케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 무조건 메디케이드만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줄 아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큰 집을 가지고 있다가 이거를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원래 그 메디케이드 신청할 때는요. 자기 집은 안 보거든요. 몇만 불짜리 가지고 있던 현재 인컴만 본단 말이에요. 그래 줬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걸 해소하는 과정에서는요. 동산, 부동산 다 뒤지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아니 메디케이드는 아니래매요. 저기 롱텀 케어만 그렇다며요. 메디케이드 55세 이상 되면 다 그렇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QMB 혜택을 본 사람도 동산 처분할 때 그런 경우가 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무슨 얘기예요? QMB를 지금 현재 만약에 받고 있잖아요. 예. 받고 있는데 그대로 네. 받고 만약에 롱텀 케어를 자기가 하나도 안 받았으면 상관이 없죠. 이제. 아, 그렇죠. 그렇죠? 아, QMB만 하면 상관이 없죠? 그렇죠. 그렇죠. QMB는 상관없죠.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만 여기하고 좀 네. 관계없는 일인데 네. 텍스 크레딧 받을 때 네. 뭐 3만 불 미만은 텍스 리포트를 안 해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네. 그 텍스 리포트를 안 하고도 그 텍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나요? 써머. 그러니까 텍스 크레딧을 받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텍스를 제가 보고를 했을 때, 그죠? 네. 텍스를 네. 보고했을 때 제가 예를 들어서 텍스를 더 내야 될 거를 네. 덜 내게 된다는 게 그게 텍스 크레딧을 받는 것이요. 아니면 그렇죠. 제가 리펀을 받는다. 예. 네? 그럴 때 텍스 크레딧을 받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예를 들면 내가 5만 불을 받았는데 텍스 크레딧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뭡니까 뭐야 예를 들면 401k 같은 이런 걸 넣어가지고 거기 만약에 1만 불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내가 4만 불에 대한 텍스만 내면 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1만 불이 텍스 크레딧이잖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저도 질문이 한 가지 있는데요. 예. 아이고, 어쨌거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힘들게 모임을 마련해 주셔서. 저는 지금 50년생이에요. 그러니까 72살이죠. 올해로 예. 72살인데 아직도 일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메디케어를 들지를 않았거든요. 예. 근데 제가 장애인입니다. 예. 어릴 때 소아마비 걸려가지고 평생을 그 목발을 짚고 다녔어요. 예. 근데 이제 뭐 여기저기 막 쑤시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힘드는데 어쨌건 지금도 일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은퇴하면은 예. 지금 은퇴를 한 내년이나 내후년쯤 생각하고 있는데 예. 어떤 혜택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런데 메디케어. 그 목발을 짚고 다니시고 이러시면 디서빌리티를 신청을 안 해보셨습니까? 일을 하니까 한 번도 안 했죠, 평생. 아니 일해도 하는데. 일해도 받습니까? 하죠. 예. 저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신청도 안 했고. 그러면 받을 수 있어요. 다음에요. 제가 다음 3편에서 네. SSDI라고요. 소셜 네. 시큐리티 디서빌리티 인슈런스 그 부분하고 네. 그다음에 SSI 저임금자들 그 생활 보조비. 참 지금 제가 SSI도 받고 있어요, 벌써. 그렇습니까? 예. 하여간 작년에 그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예. 작년부터 SSA도 받고 있거든요. 예. 그러고 일도 아직 하고 있고. 근데 SSA를 받는데 장애자로서 받는 겁니까? 아니면은 아니요, 그냥 제 은퇴연금이요. 오케이. 70이 넘으면 무조건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받기 시작했어요. 제가 원한 게 아니었는데. 아니 SSA가요. 네. 70이 넘어서 받는다 그 얘기는 없습니다. 여기는 그렇더라고요. 70이 넘으면 무조건 해야 된대요. 제가 공문을 받았거든요. 소셜 시큐리티 사무실에서. 그래가지고 인터뷰하고 받았어요. 아니 70이 넘으면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래. 받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건 나중에 말이죠. 만약에 서류가 있으면 네. 저한테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건 좀 이상한데요. 나이 그래요? 나이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요. 아직 70 뭐, 가지고 70이면은 맥시멈이래요. 더 이상 오르지 않는데요. 그 금액이. 그렇죠. 그게 401K RMD라는 거래요. 그렇죠. 401K R&B는 그래요. 예. 그거는 네, 그거요. 그거는 제가 4편에 또 말씀드릴 겁니다. 네. R&B는 그거는 달라요. 401K는요. 그건 달라요. 그거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 401K는 세제 혜택을 많이 주기 때문에 네. 하나 있을 때 그걸 다 쓰라 그래가지고요. 그거를 받지 않으면 반은 정부에서 가져가고 반은 본인이 받아요. 페널티.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 전혀 관계 없어요. 지금
소사시큐리티에서 연락 온 게 아닙니다. 그거는 아마 401k 주관하는 그런 보험회사에서 왔겠죠. 그래서 제 같이 일하는 사람도 그런 저하고 똑같은 그래서 그거는 그런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네. 그게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작년인가 재작년 같은 경우에 72세로 늘렸습니다. 72세. 아, 그래요? 예, 예. 그럼 그 전에 제가 받기 시작했나 그렇죠, 봐요. 그렇죠. 아마 그러니까 재작년일 것 같아요. 늘렸는데 그게 이제 네. SSI가 아니고 그건 R&D SSA. 맞아요. R&D예요. 예, SSA예요, 저는. 예, 예. Requirement 그리고 Minimum Demand가 이래요, 그 이름요. 네. 예, 그리고 누가 제 친구가 한 번 얘기를 하는데 예. 장애인으로 일할 때 계속 장애인이었으면은 그 은퇴연금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거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 그건 그럴 수가 있어요. 장애자로서 더 받을 네.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상황에 따라 많이 다르죠.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A 제 아내가 좋은 또 거다 생각하면 돼. A. 지금 암 환자예요. 예, 예. 근데 지금 회사에서 보험이 되기 때문에 예, 예. 회사 보험을 계속 쓰고 있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은퇴해야지 이제 메디케어가 메인이고 예, 회사 그렇죠. 보험면은 2차로 해준다고 예, 그렇죠. 예,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예. 예, 근데 제 아내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이 병원에 입원할 경우까지도 생각을 대비를 해야 되는데 예. 이 개인 커머셜 제 회사 보험으로 괜찮을까요? 아니면은 메디케어로 그냥 바꾸는 게 나을까요? 제 아내만. 근데 그거는 말씀드리기 곤란한 게요. 네. 보험도 종류가 많고 보험의 약관을 봐야 됩니다. 근데 그걸 모르죠. 저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여기서는 시간 때문에 좀 그렇고요. 나중에 네. 뵙도록 시간을 네. 하시면 저한테 연락 예. 개인적으로 해주십시오. 예, 선생님한테 제가 연락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예, 제 이메일 주소를 드릴 테니까 예. 적어 놓으셨다가 저한테 이메일 한번 주시면 제가 다시 이메일을 드릴게요. 그럼 혹시 그 채팅으로 남겨줄 수 있습니까? 채팅? 채팅이요? 예, 예. 카카오톡이요? 지금 채팅요. 채팅 버튼이. 지금 채팅이 어떻게 하는 거죠? 아니면 제 전화번호를 아니, 여기 채팅 있습니다. 그래요? 밑에 이렇게 지금 핸드폰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네. 컴퓨터예요? 핸드폰 있어요. 아니에요. 컴퓨터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게. 예, 지금 컴퓨터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맨 밑에 쪽에 네. 이렇게 쭉 보면 말이죠. 채터라고 나옵니다. 채터. 예, 차트 있어요. 네, 거기다가 적어주세요. 예. 여기 그거 누르세요. 알겠습니다. 눌렀습니다. 여기다가 제 연락처를 제가 방금 챗 남기면 올렸습니다. 그 빨간 딱지 다트 있는 거 누르시면 나옵니다. 거기다가 치시면 돼요. 이메일 여기에 이메일을 남겨. 예, 성함하고 전화번호하고 네. 이메일을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다 지금 남기셔야 돼요. 이거 창이 닫히면 없어집니다. 이게 여기 지금 지금 어디에다 제가 지금 채팅 올린데 전체 채팅이 돼 채팅에 빨간 다치 있어 떴죠? 챗이라고 보입니까 밑에? 그럼 두 사람만 하면 되지 이제 우리 끝내고. 빨간 여기에 안 되네. 예, 아이고. 이걸로 마치는 걸로 하고요. 일단 네. 나가셔도 됩니다. 제가 더 하나 말씀드릴 거 있는데요. 예, 하세요. 저도 남편 회사 다니면서 남편 보험을 썼었어요. 예. 근데 이제 보험에 따라 물론 틀리겠지만, 근데 제가 메디케어가 됐기 때문에 남편 보험에서 빠져나와서 메디케어를 쓰니까 훨씬 더 싸더라고요. 예. 지금 이분이 부인이 그런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부인이 메디케어를 할 수 있으면 메디케어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싼 것 같아요. 회사 보험료를 얼마 내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본인은 안 내고 스파우스는 얼마를 낼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있죠. 뭐냐면 집사님이 지금 메디캡을 가지고 계시면 그게 좀 심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메디캡을 가지고 있어요. 메디캡 같이 들으시면 되잖아. 메디캡 뭐 싼 건데 33불 그게 F가 없어졌다 그랬지. 저는 F를. 근데 지금 늘었어요, 고요? 저는 벌써 65세 할 때 남편 회사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메디케어. 그래서 제 얘기는 메디케어는 알겠는데 그 메디캡이라는 걸 들으셨냐? 메디캡을 들었죠. Care First, Blue Shield, Blue Cross.
근데 지금 F가 없어졌잖아요. 저는 들었지만 그러네. 그건 좀 그러네.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저는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 집사님. 자, 수고하셨어요. 마치겠습니다. 예. 네. 예. 어떻게 묻죠?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 씨 그럼 전화번호 얼른 주시겠어요? 제가 전화번호로 텍스트로 문의를 해서 연결을 해드릴게요. 전화번호 얼른 주시죠. 텍스트 채팅을 잘 못 읽으시는 것 같은데. 불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불러주세요. 어떻게 끄는 거라? 아, 여보세요? 예예예. 전화 818 818 321 321 4011. 4011. 전 성함이 영킴. 그냥 영킴이요. 네네. 예, 그리고 지금 이게 셀폰이죠? 네네. 그리고 지금 제가 텍스트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예. 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지? 제 친구가 김정현이라고 있는데 선생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조인했어요. 그래서 오늘 기억하시죠? 김정현이. 저쪽에 그 뭐야 그 캘리포니아 텍사스에서 텍사스에서요? 지금 한의사하고요. 예, 한의사 맞습니다. 예, 예. 아이고 이렇게 잘하시는지 저는 들었어도 하나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아유 어떻게 이렇게 잘하십니까? 제가 자주 좀 신세 좀 지겠습니다. 그 대신에 LA 오시면은 전 LA 살아요. 지금요? 예. LA 오시면은 제가 식사는 맛있는 걸로 대접해드리겠습니다. 아니 LA에 저보다 잘하시는 분이 더 많을 텐데. 아유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일만 했기 때문에 예. 전혀 뭐 메디케어가 뭔지 이런 것도 몰랐고 그냥 회사에서 다 커버해 주니까 그냥 편하게 살았죠. 근데 이제 은퇴할 때가 되니까 급한 생각이 들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818 312 뭐죠? 321 예. 818-321-4011.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사님 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아유 피곤하시겠습니다. 쉬십시오. 예. 제가 가끔 귀찮게 해드리겠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 예,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예, 저 연락 무선 카톡 같은 거라도 좀 주세요. 예, 그러죠. 예. 예, 아니 이분한테도 감사합니다. 옆에 계시는 분. 우리 목사님이세요? 아이고 예. 목사님이시구나.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지금 전화 드리고 있는데 받으시나요? 예. 오 이거구나. 여보세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여기로 텍스트 할 테니까요. 네. 그리로 저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연결해 드릴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 이메일 해야 되나요? 예, 잠깐 제가 끊고 제가 텍스트 드릴게요. 예. 예.